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살펴보는 채널 무비 엑스레이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영화는 콰이어트 플레이스 1편인데요. 현재는 파트 2가 개봉한 상태죠. 1편은 애초에 속편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인 것인지 스토리가 완성된 느낌은 아닌데요. 스토리뿐만 아니라 영화에 담긴 메시지도 완전히 완성된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편과 2편을 한 번에 묶어서 영상을 제작할까 하다가 그냥 1편과 2편을 따로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1편은 1편 나름대로, 2편은 2편 나름대로 각자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은 달라 보이긴 하거든요. 자, 말이 좀 길었죠. 그럼 바로 1편부터 시작해 봅시다.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소리를 내선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화는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없을 시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딸인 레건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죠. 시점이 아닌 청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영화의 중간중간에 현재 들리는 소리들을 레건의 청점에서 들려줌으로써 레건이 갖고 있는 불편함을 관객들도 쉽게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서 상황을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는 반면 레건은 시각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한 박자 늦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소리가 없을 때의 다른 문제점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 문제점은 얼굴을 돌려버린 레건과 말을 이어가려던 남동생이 옥수수 창고에 빠져버리는 불상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영화는 이렇게 소리가 없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화가 진정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귀에 직접 들리는 소리에 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 영화는 소리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소리는 내면의 소리, 즉 마음의 소리까지 포함하는 소리입니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괴물들로 인해서 영화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소리를 내는 것에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외적으로는 아들인 마커스가 가장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그에 못지않게 가장 그렇지 않아 보이는 그의 아버지도 소리를 내는 것에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죠. 내면의 소리를 내는 것에 있어서 말입니다. 영화에서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아왔던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해가 쌓여가게 되고 결국 딸은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딸과의 오해가 쌓여갈 동안 어째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었을까요? 제 생각에 이런 전개를 통해 영화가 의도하는 것은 직접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환경에서 계속 지내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등장인물들이 소리를 내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의 현실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영화 후반에 아버지가 딸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한 후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부성애로 인한 결과물이지만 상징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죠.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자가 표현된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다른 무언가도 연상되긴 하지만요. 이 영화는 소리가 없을 때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소리가 가진 힘에 대해서도 표현하는 영화인데요. 아버지가 진심을 담아 딸에게 전했던 말이 오해를 풀 수 있게 되는 것도 소리가 가진 힘에 대해 표현하는 장면 중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영화 중간에 부부가 함께 음악 없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춤을 추다 보니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하지만 이내 아내가 남편에게 이어폰을 꽂아주고 음악이 들리게 되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게 되죠. 영화는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도 소리가 가진 힘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영화의 괴물들은 소리를 내는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격하는데 알고 보니 이들의 약점은 소리에 있었잖아요. 괴물이 가진 이런 특성은 어떤 특정한 소리에 담겨있는 힘을 표현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1편에서는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괴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역시도 1편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죠. 영화상의 여러 설정들이나 줄거리를 봤을 때
연상되는 무언가가 있긴 하지만 2편이 이미 개봉한 상태이기 때문에 1편에서 무리하게 해석하기보다는 다음 영상에서 2편을 다룰 때 살펴보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1편에서는 그냥 이 영화의 괴물들은 주목이 될 만한 어떠한 목소리나 말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존재들을 상징한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영화의 메시지를 각자 나름대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요. 콰이어트 플레이스 1편의 핵심 주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영상에서 지금까지 계속 언급했던 소리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영화는 말하고 있죠. 첫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영화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어머니인 에블린의 대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었죠. 애들도 지키지 못하면 그게 무슨 부모야 라는 대사인데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조건 안전하게 잘 지키라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들은 무섭다면서 가기 싫다고 어머니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인 에블린은 네가 꼭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너 자신과 엄마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며 아들을 잘 다독여서 보냅니다. 종합하면 부모는 자녀를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너무 안전하게 지키는 것만을 중시하지 말고 위험 요소가 있을지라도 자녀들 역시 자신을 비롯한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온실 속의 화초로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추가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을 잘 표현하라는 것도 영화가 주문하는 것 중 하나인 듯 하고요. 둘째, 이 영화에서 강조하는 자녀의 역할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이런 자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영화 시리즈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사건이 터지거나 상황을 악화시켰던 경우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매우 어린 막내를 제외하고 자녀들 각자 한 번씩은 일을 만들었죠. 영화의 가장 초반부에 우주선 장난감을 가지고 가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위험하니 두고 가자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잠시 집을 떠날 때 딸에게는 만삭인 엄마를 집에서 잘 도와주고 있으라고 당부했지만 딸이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혼자 낑낑대며 일하던 어머니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큰 아들인 마커스의 경우에는 2편에서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잘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또한 부모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거나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므로 그런 것들로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자녀의 입장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영화가 돕고 있죠. 자, 여기서 이만 1편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파트 1은 소리와 가족에 관한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화입니다. 가족에 관해서는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소리에 관해서는 소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룸으로써 소리가 없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을 표현하는 동시에 소리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음악에는 무언가를 더욱 효과적이고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으며 진심 어린 마음의 소리에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영화 속의 폭죽 소리와 아버지의 외침처럼 소리에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까지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다음에 봅시다.